해당 법안은 김정호에 대한 법안입니다. 자, 김정호 보좌관님, 그 영상 이따 틀을 거죠? 그러면 바로 안 틀 거예요? 아, 그럼 뭐 영상을 한번 지금 보고 갈까요? 네, 영상을 한번. 지금 보시는 영상은 2013년도 김성주 의원이 내 손으로 뽑아줬더니 국회 가서 뭐하고 살았는지 뭐 여러 가지 지역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주로 방송이나 서울에서 그리고 이뤄놓은 성과들 중심으로 동영상으로 꾸며본 것인데요. 잠깐 김성주 의원 2013년도를 리뷰를 보시고 나서 정식 의정 보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상영해 주세요. 전라북도에서 국민연금공단 기부운영본부를 전라북도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문재인 후보가 먼저 했고요. 처음에 새누리당은 반대하다가 나중에 전격적으로 이전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화면을 좀 보시죠. 지난 11월 22일 날 김무성 총괄본부장께서 기자회견하는 사진입니다. 이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민연금 기부운영 주체를 전북으로 유치하겠다. 새누리당은 반드시 약속을 실천하며 박근혜 후보는 도민들의 오랜 염원을 이룰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어서 11월 12일자 박근혜 후보께서는 기부운영본부를 전북으로 이전하는 것은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고 국회 발의돼 있으므로 법안이 기부운영본부의 전북 이전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기 바람직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12월 11일 날 막상 새누리당의 발표 공약에서 기부본부가 빠졌습니다. 이전 부분이. 그래서 이게 왜 빠졌느냐라고 제가 기자회견을 했더니 우리 진영 후보자께서 직접 전라북도에 내려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해당 법안은 김정호에 대한 법안입니다. 보건복지를 거쳐서 확정될 예정으로 별도 공약을 발표할 사안이 아니다. 기금본부 전북 유치는 박근혜 후보의 의지가 담긴 사안으로 확실히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기금본부 전북 이전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확실히 담긴 공약 맞습니까? 그 기금운영본부에 대해서 저도 가서 전라북도 기자실에 가서 기금운영본부가 전주로 오도록 최선의, 그러니까 정책위 의장 자격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었고요. 그 전에 그 새누리당 김무성 본부장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들었고 제가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 그 당시 후보 시절에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현장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취지에 말씀하셨다고 제가 전해 들었어요. 진영 후보자께서 얘기한 거에 대해서 예. 지금도 확실히 맞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 공약했던 국민연금이나 기부운영본부 이전에 관련된 끝났습니다. 원래 참여정부 때 혁신도시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한다면 국민연금공단은 진주로 토지공사는 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토지공사와 합쳐서 진주로 일반 이전하면서 대신 국민연금공단을 전주로 보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기금운용부서인 기금운용본부를 빼고 보내기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라북도 국민들은 알레이 빼고 헛되기만 보내는 거야 고생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이었던 진영 의원은 장관인사 청문회에서 기금본부 이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냐고 묻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3번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벌어진 어제 열린 법안투에서는 보건복지부는 신중 검토 사실은 반대 의견을 냈고요. 새누리당은 자신이 내놓은 법안이 법리상 맞지 않다고 하면서 정관으로 변경하려고 주장했습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되겠습니다. 자신들이 약속하고 법안을 낸 것을 반대하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하는 신뢰의 정치입니까? 우리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에게 분명히 요구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 약속이 표를 얻기 위한 전략이었는지 지역구장 발전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저희는 정부를 상대로 그에 대한 이행 촉구와 투쟁을 해나갈 것을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보건복지위에서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주장하고 있고 다루고 있는 우리 김성주 의원께서 저희가 발표한 설명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기니까 조금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국회의원 성명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 약속 이제 대통령이 나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그제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정호원 국무총리는 김춘진 의원과 최민희 의원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 약속에 대한 질문에 공약이 아니었다라는 답변을 연이한 것을 보고 전라북도 국회의원은 큰 충격을 받았다.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세상을 바꾸는 약속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 준비된 여성 대통령 박근혜라는 문구와 박근혜 후보 사진이 함께 게재된 현수막이 전라북도 방방곡곡 많은 거리에 있는 곳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공약이 아니었다는 총리의 답변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총리의 답변으로 확실해진 것은 정부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에 대해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고 심지어 관심조차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공약이 아니다. 국회에서 처리하면 된다는 식의 답변을 너무나 뻔뻔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는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 약속은 표를 얻기 위한 일회성 캠페인이었는가?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전국 국민들은 이제 장관도 총리도 믿을 수 없다. 대통령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전북 도민과 대통령 후보의 약속을 믿고 있는 국민들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촉구한다. 존경하는 이병석 부의장님과 선대 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주 덕진 출신 김성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1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 수정안은 국민연금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기금이사가 관장하는 부서의 소재지를 전라북도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금운용본부와 이전하면 서울, 부산, 전주를 잇는 금융 트라이앵글이 구축되어 국내 금융산업과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석 단말기에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가 한 2주 전쯤에 정호원 정 총리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은 공약사항이 아니다 라고 해서 이 자리에 서서 우리 연륜 여러분에게 브리핑한 적이 있습니다. 한 2주 정도가 지났는데 오늘 여야가 결단을 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기금운용본부를 전라북도로 이전한다 하는 국민연금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에 협조해 주신 우리 여야 의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우리 이 자리에 우리 전라북도의 11분의 국회의원이 자리를 함께하고 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복지위에서 이번에 통과한 노력하신 김성주 의원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시죠. 전북은 글로벌 연기금 도시로 성장하게 될 것이고 금융 비즈니스를 위한 금융시설, 금융센터, 호텔, 컨벤션 센터 등이 활성화될 것이고 연기금 운영을 위한
금융 인력의 양성기지가 되어 지역 인재들의 진출이 확대될 것입니다. 또한 서울 여의도의 국제금융지구, 부산의 국제금융단지, 그리고 전주의 글로벌 연기금 금융도시를 잇는 금융 트라이앵글 구축으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면제를 완성시킬 혁신도시의 성공 사례를 만들게 될 것이고, 홍콩, 상해, 도쿄, 두바이 등 아시아를 대표하는 금융도시들을 잇는 국제금융의 허브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불가를 가능으로 만들었던 단합의 힘, 함께 결과를 만들어낸 성취의 자신감으로 다시 전라북도의 은비에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겠습니다. 서로를 북돋으며 밀어주고 당겨주고 격려하고 박수 쳐주는 연대의 힘으로 전북 혁신도시, 국가균형발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의 완성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6월 27일 국회의원 민주당 소속 이충석, 김춘진, 최규성, 유성엽, 김관영, 김성주, 김윤덕, 박민수, 위상직, 전정희, 그리고 무소속 강동원. 예, 이상입니다. 보신 영상 박수 한번 쳐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도민 여러분께서 그리고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는 어느 날 이렇게 됐지가 아니고 실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전라북도 혁신도시에 오게 된 것은 향후 우리 아들 세대 그리고 10년 후 20년 후 전라북도가 무엇을 먹고 살 수 있는가 동력 성장 동력 산업이 동력이 하나 들어온 겁니다.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의미였고 그 중심과 최선봉의 김성주 의원이 있었습니다. 우리 덕진구 주민 여러분 자랑스럽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어쨌든 뭐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2013년 민주당 우수 국가무원으로 선정된 김성주 의원의 의정부회를 이제 시작하겠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손으로 국회의원 만들어줬으니까 국회에 가서 제대로 나란 일도 좀 보고 우리 지역 일도 좀 봐라 이렇게 해서 뽑아주신 거잖아요. 게으름 피우거나 뽑아줬더니 어깨에 힘들어가거나 어머짓을 하거나 그러면 또 과감하게 표로 심판해야 되는데 어떻든 작년에 올해 이태 동안 우리 김성주 의원 정말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십시오. 원래 작년에 의정부고에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존경하는 최찬욱 전 의장님이나 뭐 남관우 의원님 이런 지역에서 같이 하시는 시의원님들이 하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다 했는데 또 올해는 선거가 있다 보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선거법 위반이다 해서 제가 대신 보는 점 양해를 좀 지역주민 여러분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좀 드릴게요. 저는 김성주 의원님 사무소의 사무소장 박일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그럼 지금부터 시민의 법 김성주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단상에 국기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약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든 의정보고회를 하는데 우리 어머님들 또 당원 동지 여러분들 이렇게 가득 메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빨리 들어가서 저녁 식사 하셔야 한다고 5시면 끝났으면 한다고 해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여기 오신 바쁜 와중에 오신 내빈들을 좀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제일 큰 내빈은 우리 여기 지역 주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들입니다.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주시죠. 김성주 국회의원은 선거 때도 실은 국회의원이 제일 낮은 곳으로 가야 된다. 시민이 제일 중심이고 하늘이다 해서 내빈 소개를 시민들부터 했어요. 오늘도 그대로 똑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행사장에 가면 내빈 소개 때문에 시간 걸린다고 좀 짜증나시는 분도 있지만 또 우리 동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런 자리에서라도 더 열심히 일하라고 좀 힘차게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그 참석 주로 이게 사회단체, 자생단체 회장님들이 주로 많이 참석하셨는데
이런 기회에 우리 동네에서 그런 일 하는 분이 저분이구나 이렇게 한번 보시기도 하고 소개될 때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금암일동 주민자치위원회 이재숙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아직 도착을 못하신 분들도 있네요. 지금 체크를 쭉 했는데. 금암일동 통장협의회 회장님 이강자 회장님 오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아이고 저기 계시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암일동 새마을협의회 이영환 회장님도 오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지금 도착했다고 체크를 했는데 안에 밖에 계시나 보죠? 그 다음에 금암일동 새마을분여회 강령희 회장님 오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아이고 수고 많으셨죠? 박수 부탁드릴게요. 바르게살기협회 박점식 회장님은 좀 늦으시겠다고 했는데 도착하셨나요? 아직 도착 안 하셨고요. 그리고 금암일동 자율방범대 1초소가 있고 2초소가 있는데요. 1초소에 김대영 대장님 어디 계십니까? 아이고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2초소에 조태영 대장님 어디 계십니까? 한꺼번에 우리 조태영 대장님은 우리 금암동 금암일동 당원협회장님 우리 덕진 지역위원회에서 또 같이 활동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금암일동 사랑의 울타리 여기옥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아이고 저 뒤에 계시네요. 그리고 분호회 경로당 송분 회장님 오셨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관산 경로당의 정재화 회장님 어디 계세요? 아이고 저기 계시네요. 어서오세요. 금암 경로당의 유세희 회장님 오셨습니다. 아이고 저기 계시네요. 자, 이제까지는 금암 1동이었고요. 2동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동 주민 여러분들도 좀 힘차게 박수 쳐주세요. 금암 2동의 박동열 주민자치원장님 오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네, 전 위원장님이세요. 양남숙 주민자치원회 전 위원장님. 네,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역시 강동남 전 위원장님. 예. 네. 네, 어서 오십시오. 금암이동 통장협의회 이현숙 회장님도 오셨네요. 어디 계십니까? 잠깐 오셨네요. 금암이동 새마을분여회 강순자 회장님 어디 계세요? 네. 저기 계시네요. 네. 금암이동 바르게살기협의회 양민구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예. 우리 양민구 회장님은 우리 덕진 지역위원회에서 또 특별위원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거북바위 축제도 하고 있고 열심히 그 건강한 정당 문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금암이동 사랑의 울타리 박정수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금암이동 자율방범대 정재승 대장님 어디 계십니까? 반갑습니다. 아이고. 저는 자율방범대장님이라서 무서운 분일 줄 알았더니 이렇게 예쁘신 분이네요. 전라북도 여성단체협의회 신명순 회장님 오셨네요. 아직 도착을 안 하셨나요? 지금 오셨다고 체크가 되어 있는데. 북부경로당 송기석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어르신입니까? 예, 어서오세요. 그리고 중앙하이츠아파트 경로당의 형무자 회장님이시죠? 예, 어디 계십니까? 저기요. 예. 어디요? 신명순 회장님, 방금 여성단체협의회 신명순 회장님 어디 계세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거기 서 계시니까 제가 몰랐는데요. 두산 그랜드타운 경로당의 진옥수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아이고, 어서오세요. 앞 금암 경로당, 여기 오니까 좀 독특한 이름들인데요. 뒷 금암 경로당도 있나요, 그러면? 앞 금암 경로당의 최강렬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네. 금암성당 사목회 회장님이신 이종희 회장님 오셨어요.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원불곡 금암교당 신도의 강기선 회장님께서도 오셨습니다. 예, 큰 박수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회장님들 소개를 드렸고요. 조금 몇 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태영 회장님하고 양민구 회장님은 소개를 드렸는데 우리 금암 이동에서 우리 민주당 덕진위원회 금암 이동 당원협의회장님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전명수 협의회장님 소개를 드릴게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정말 바쁜데도 불구하고 참여를 해주신 우리 시도원님들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담 도의원님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얼굴이 좀 황소처럼 생기고 그래서 저돌적인 민생 정치에 열중이신 그런 분입니다. 네. 그 다음에 전주시 의회를 대표하는 이명현 의장님이 또 오셨습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겸손하고 신사답고 뭐 그런 젠틀맨 시원이죠. 근데 이 고창 출신이어서 솔찬히 오기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그런 의원입니다. 자, 그리고 이 동네에서는 뭐 굉장히 인기 스타이실 것 같은데 우리 전 의장님이시죠. 최찬욱 우리 전 의장님. 그 다음에 같은 지역구시죠. 우리가 연령순으로 소개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우리 남관우 의원님. 예. 남관우 의원님은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도로변에서 조금 있으면 또 춤을 추게 될 겁니다. 얼굴도 잘생기고 보건복지 열심히 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아, 그리고 제가 아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덕진구에 정말로 열심히 하는 공부하는 의원 한 분이 계세요. 우리 김남규 의원님, 송천 일동 시원입니다. 바쁜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참석을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소위 말해서 높은 분들은 뒤로 갑니다. 지금 언제나 높은 사람부터 소개한 분들은 마음이 답답해서 막 이런 거 갖다 주고 그러는데 오늘은 밑에서부터 갑니다. 우리 김성주 의원 시민정치 1번지는 시민이 제일 1번 내빈 소개 이 순서대로 가기 때문에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도원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어서 우리 덕진 지역위원회에서 고모님들이 좀 오셨어요. 우리 조찬배 고모님 오셨습니다. 예, 큰 박수로 그리고 안기현 고모님이 동네가 이 동네시잖아요. 예, 안기현 고모님 나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아, 그래요? 조찬배 고모님도 호성동이신 줄 아는 금암동이셨군요. 예. 그 다음에 오늘 금암 1동, 2동 실은 바쁜데도 참석을 해주신 오늘 또 이렇게 많이 연락도 해주셨을 것 같은데 금암 1동의 이시연 동장님 어디 계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 애써주셨습니다. 그리고 금암 2동의 임병용 동장님 어디 계세요? 아이고,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임병용 동장님은 얼굴이 굉장히 준수하셔가지고 총각 때는 솔찬하셨겠어요.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아이고, 내빈으로 우리 이상희 전북대 교수님께서 오셨네요. 오셨다고 체크가 됐는데 아직 안 오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대충 쭉 내빈 소개를 했는데 이제 제일 마지막에 서열로 치면 제일 낮은 사람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전주 덕진을 지역구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성주를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사회를 거의 마쳤고 1부를 마치고 2부는 오늘 이제 제목이 의정보고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성주 의원께서 직접 인사말도 하시고 의정보고를 주민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성주 의원 인사말이 있겠는데요.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새해 들어서 처음 이렇게 금암동에서 우리 주민 여러분들을 뵙고 그간 활동들을 좀 보고드리고 또 앞으로
제가 해야 될 일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자리를 여게 된 것을 정말 뜻깊게 생각합니다. 원래 계획은 사실은 제가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씩 다 소개해 좀 드리고 좀 덕담도 좀 하고 그러는데, 그게 또 이 의원분들을 그렇게 소개하면 또 선거법상에 좀 문제가 좀 된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한 거 미리 좀 양해를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항상 보면은 저도 어디 행사장 가면 소개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버려서 나중에 가면 정작 실제 이 얘기를 별로 못 나누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도 좀 간소하게 좀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생략된 부분이 있어, 좀 서운한 부분이 있어도 좀 널리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특별하게 인사 말씀은 제가 뭐 생략하고요. 다음적이면 1시간 내에 끝내달라고 하시는 요청들이 많으셔서 제가 그냥 괜찮으면 바로 제 보고를 시작하는 게 어떨까요? 괜찮겠습니까? 예. 아까 이 영상, 그러니까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북으로 이전하게 된 그 과정을 쭉 보여주는 영상, 저도 처음 봤습니다. 저도 그 과정을 직접 겪긴 했지만 그 영상을 저도 직접 이렇게 본 것은 처음인데 저도 여러 가지 감회가 새롭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 보였던 것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서 이뤄냈다고 하는 것에 저도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그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에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전라도 도민들이었습니다. 항상 지고 빼앗기고 이런 좀 서름을 많이 좀 겪었었는데 우리도 안 되는 것을 이렇게 이뤄낼 줄 아는 아주 끈질긴 도민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직접 보여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작은 기쁨을 줄 수 있었다는 거에 대한 제 스스로의 좀 뿌듯함도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지난 1년 동안 주로 국회나 지역에서 해왔던 활동들을 좀 중요한 것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참여하신 우리 그 시민들께서 저희에 대한 뭐 질문 또는 뭐 제안, 요청사항 이런 것들을 말씀을 좀 해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중간에 이제 지역 문제에 대한 좀 질문이 좀 나오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건 답변하고 못하는 건 또 다른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좀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기회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민주주의라고 제가 썼습니다. 이 말씀에서 제가 스스로 좀 비장한 마음이 좀 많이 좀 들었습니다. 벌써 이제 해가 지나갔죠. 2012년 12월 달에 대통령 선거, 우리 전라도 도민들은 어느 한 사람에 대해서 90% 가까운 지지를 보내줬습니다. 그걸 보면서 다른 지역 사람들은, 아니 전라도 사람들은, 호남 사람들은 뭐 공산당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특정한 정당의 특정 후보를 밀어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를 저희가 설명을 해주면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그게 바로 이렇게 전라북도 사람들, 호남 사람들의 속에 있는 아마 한일 겁니다. 저도 그 추운 겨울날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만 저희는 결국은 이기지 못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난 며칠 안 된 12월 26일 날 저희 민주당의 초선 의원 16명은 영하 15도가 가까이 돼가는 여의도 앞에 큰 도로변에서 국민들 앞에서 참여하는 천발의 절을 올립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너무 미안하고 죄송스러워서 어떻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잠도 저희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정권을 바꿔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달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컸었고, 그걸 이루지 못한 저희들의 자책감이 너무 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그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동원돼서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민심을 왜곡한 이런 사실들이 차츰 밝혀졌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도 믿지 않았습니다. 설마 그렇게 깼느냐. 대한민국 민주국가인데 어떻게 정보기관에 국민의 세금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선거에서 여당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쓰고 야당 후보를 비난하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었겠느냐. 우리도 믿지 않았지만은 차츰차츰 저 민주당 의원들의 집요한 파헤침에 의해서 모든 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명백한 사실, 국가기관이 여당의 당선을 돕기 위해서 야당 의원을 음해하고 반대한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에 대해서 저희들이 들끓고 있는 울분을 표현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 억울하게도 어떻게 보면은 공정하게 해서 진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원천적으로 부정이다, 불법이다 라고 이 얘기하고 무혈하고 이 얘기 차마 꺼내지 못하는 저희들의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는 똑같이 경쟁한 건데 패자는 말이 없는 것입니다. 남 탓을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저희는 우리 민주당이 잘못했기 때문에라고 반성을 했는데 이제 와서 아니라 라고 감히 국민들한테서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서 저희는 길거리에 나가서 국민들한테 호소한 것입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달라, 밝히겠다. 서울에 있는 거리 곳곳에 다니면서 이 유인물을 나눠주면서 설명했습니다. 또 여기는 천안에서 또 어디 원주에서 그 한여름에 이 더운 때 돌아다니면서 시민들한테 직접 거리에서 선거 때가 아닌 평상시에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한 경우도 처음입니다. 이렇게 진실을 알리기 위한 노력들을 벌였습니다. 그 성과는 지난 연말 12월 31일 날 우리 헌정사관 최초로 여야가 합의해서 국정원 개혁법을 통과시킴으로써 다시는 정부기관이 선거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저희들이 일단 성과를 올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진실, 정말 누가 지시했고 얼마나 많은 규모로 이 불법을 저질렀고 이게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는 아직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별 검사를 통해서만이 이 진실을 밝혀낸다고 오늘도 주장하고 또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걸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저희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는 동안 저희는 지역 출신으로서 한 번도 지역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이 전라북도를 위해서 저희가 해왔던 활동들을 또 소개하겠습니다. 아까 화면을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 국민연금공단 기구운용본부가 왜 중요했을까? 왜 이거를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밀고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안간힘을 다 썼는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전북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돈이라고 얘기합니다. 돈이 있는 것에 사람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400조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굴리고 있는 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전주로 끌어오면 자연스럽게 기업이 오고 사람이 올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이 기금본부를 끌어오는데 온 힘을 다한 것입니다. 그 출발은 이렇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직접 이 공약을 제가 제안하고 전라북도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문재인 후보에게 전달합니다. 이것만 공약으로 당시 받아들여준다면 전라북도 도민들은 당신을 엄청나게 많이 지지할 것이요 라고 요구합니다. 그 뜻을 받아서 문재인 후보가 10월 29일 날 전주 근영역에 와서 공약을 합니다.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전주로 이전시키겠다. 이거는 정말 획기적인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공약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는 또 전라북도를 위해서 뭔가 하겠다는 생각에 굳은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 활동, 지난 대선에서 가장 뜨거운 논란이 됐던 것은 기금운용본부 이전 공약이었습니다. 새 만듦이 아니었습니다. 기금본부였습니다. 그거를 만들어냈다고 하는 그 당시에 신문 기사고요. 초선이 불과 6개월 만에 이런 엄청난 공약을 만들어내고 대통령 후보가 받아들이도록 했다는 것에 대한 평가 글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대선을 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사실은 물거품이 되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건 끝났다, 포기하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했기 때문입니다. 기회는 왔습니다. 마침 그 당시에 와서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복지부 장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당신 그때 와서 한 말 맞냐? 라고 아까 집요하게 따져 물은 겁니다. 어떻습니까? 대답을 못하죠. 대답을 안 하죠. 예라고 대답을 안 하지 않습니까? 이리저리 돌리면서 그때는 뭐 그랬다 라고 했지만 아무튼 이거 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아무튼 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3번을 반복해서 얘기하게 합니다. 이렇게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그때 이제 동원한 그림들입니다. 김무성 본부장이 와서 이렇게 얘기했다. 박근혜 후보도 약속했다. 그리고 당신이 와서 그때 나하고 기자회견하면서 서로 다퉜지 않았느냐. 현수막 이렇게 걸었다. 나란히 걸었다. 문재인도 걸고 박근혜도 걸고 이래도 공약이 아니냐? 라고 따져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월 달에 이 법안을 다루는 소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제가 위원입니다. 소위원회. 여야 동수입니다. 4명씩 4명씩. 거기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미리 사전에 기자회견 하면서 여러분들 의원들이 그리고 원내대책 아까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전국의 뉴스 방송사를 상대로 박근혜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또 발언을 하게 됩니다. 사진까지 걸어서 손가락 가르치면서 이래도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난 그 다음에 기금운용본부의 이사를 제 방으로 불러서 누구 마음 바꿔라 라고 약간 좀 협박성 발언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결국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힙니다. 뭐가 논란이었느냐? 새누리당은 이거는 정관의 국민연금공단 정관에 정할 사항이지 법안에 담을 게 아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모든 법에 사무소의 소재지를 어디다 두냐고 하는 거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해요? 그런데 당신들이 그 법안을 내지 않았느냐? 당신들이 법안을 내고서 이제 와서는 왜 그게 안 된다고 하느냐? 무슨 된다라고 집요하게 따져 묻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반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꾀를 냅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면 그냥 끝이거든요. 그러면 당신들 전주로 이전하는 거 반대하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는 대답을 못해요. 아니 뭐 우리도 뭐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 우리 서약서 쓰자. 그거 말로 했으면 되지 무슨 그걸 문서로 남기냐. 우리는 말로 하는 게 하도 많이 써왔기 때문에 문서로 안 남기면 우리는 믿을 수 없다. 라고 해서 제가 문안을 작성합니다. 자, 전부 다 모든 여야 의원들은 전라북도 이전에 대해서 공감하고 법률로 정할 건지 정관에 정할 것인지를 다음번 하기 전까지 결정해 줄 것을 여야 지도부에 견제하는 겁니다. 이게 당시 택한 그 일문입니다. 새누리당이 당연히 반대하겠죠. 그럼 당신들 반대하면 그러면은 당신들 거짓말한 거다. 윽박질러서 결국 어쩔 수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거로만도 믿음이 안 돼서 전부 여야 의원 실제 본인 서명을 다 받습니다. 21명 전 몇 점을. 이게 전부 다 새누리당 의원들이고요. 여기 민주당 의원들인데요. 이 정몽준 의원 보십시오. 정명주 7선 의원입니다. 국회에 안 옵니다. 딱 저 3번 봤습니다. 2년 동안. 맨 처음 시작하는 날, 2번째는 목욕탕에서, 3번째는 자기 발언할 때. 의원실 찾아가도 없어요. 여기는 대선 후보 아닙니까? 국회도 안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까지 가서 다 실제 사인을 받아왔어요. 이렇게 해서 그거를 증거로 남기고 그리고 여야 지도부가 결단하라고 계속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다 꺼져간 불씨를 다시 살린 거죠. 포기했는데 서명을 해놓고 절대 이거 서명은 무시 못할 것이다 라고 이제 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복지부 장관 또 만납니다. 전라북도 의원들 불렀습니다. 해라 빨리. 당신이 나서라. 당신이 그때 대선 때 상황을 너무 잘 알지 않느냐. 그리고 당신은 전북 출신 아니냐. 고창 태어난 건 고창이 아닙니다. 아버지 고향이 고창이지만 그러나 친척들이 다 전북에 살고 있고 유일한 전북 출신 장관이 여당의 장관이 친형 장관입니다. 당신 전북 출신 아니냐. 전북 어려운 거 잘 알지 않느냐. 당신이 나서서 조금 해라. 근데 아무튼 대답은 끝까지 안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우리는 집요하게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이 6월달에 다시 법안을 다뤄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국회에서 우리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당시 대선 공약이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총리가 아니다라고 딱 답변한 거예요. 이게 그저 새누리당은 공약이기는 한데 공약지를 빠졌으니까 긴가 아닌가 잘 모르겠다라고 사실 발뺌을 한 건데 이 정 총리는 아주 딱 부러지게 아니다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 이제 누구들 사기라고 하면서 이제 대대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공세를 펼칩니다. 당장 기자회견, 요 박근혜 현수막, 전라북 방금 걸었던 현수막 다 보여주면서 이래도 공약이 아니냐라고 반박 기자회견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6월 달에 복지위에서 그 법안을 4월 달에 새누리당 반대로 못 통과시킨 법안을 다시 또 상정합니다. 그 법안 내용 아주 단순합니다. 지금 국민연금법은 공단의 사무소는 정관에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공단의 사무소와 이 기금본부를 전라북도 한다라고 전라북도라고 말을 집어넣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기금본부하고 전라북도라는 말을 포함시켜서 법안을 통과시키면 전라북도 올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면 전라북도 올지 서울에 나올지 부산을 갈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핵심은 전라북도로 명시하느냐 아니냐는 거였습니다. 새누리당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전라북도로 공단이 가기로 돼 있지 않았느냐. 뭘 또 법에다 또 쓰냐. 그런데 왜 기금본부는 왜 안 오냐. 그러니까 우리는 법에다 명시하자는 것이다. 라고 아무튼 그날 전날부터 아무튼 1박 2일 동안 계속 입씨름을 합니다. 처음에는 새누리당은 9월로 미루자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대통령 선거가 12월이었는데요. 공약을 이행해야 됐다고 하는 의무감이 드는 거 딱 6개월입니다. 그 지나면 다 날아간 거예요. 저희는 6월달에 법안 통과 못 시키면 평생 가도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저희는 6월달에 배수진을 치고 총력을 다했고 새누리당은 이 말 저희 핑계 저 핑계 듣다가 하대 안 됐다고 해서 9월달 넘기려는 게 새누리당의 의도였던 겁니다. 사실은 그 법안이 심의되기 하루 전날 밤에 정부, 새누리당, 그 다음에 저 분주하게 서로 간에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근데 얘네는 전라북도 말을 절대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기금본부란 말도 들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보좌관이 중간에 그 협상을 했는데요.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전북이라는 말하고 기금본부란 말이 안 들어오면 그거는 합의할 수 없다. 그거는 그냥 우리는 깨겠다. 그것만 넘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말 받아들이겠다고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딱 제시한 겁니다. 그날 밤 초저녁까지는 절대 불가. 근데 한 12시 정도 전라북도라는 말은 그럼 자기들 넣겠다. 근데 기금본부는 안 되겠다. 그러면 전라북도가 들어간다. 기금본부가 없다고 하면 니들이 말로만 한다고 서울에 남기면 그럼 우리는 완전히 바보 되는 거다. 안 된다. 한밤 샜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연락이 왔습니다. 기금본부라는 말은 도저히 자기는 안 되겠고 기금본부가 관장하는 부서라고 하는 말을 가로 열고 해주겠다. 가로 열고. 근데 그게 뭘까 계산을 해봤습니다. 기금본부가 관장하는 부서. 사실은 기금본부가 관장하는 부서가 기금본부거든요. 근데 기금본부라고 쓰지 않고 기금이사가 관장하는 부서라고 하는 말을 이 얘네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 우리를 또 한 번 속이려고 할 건가? 그때 저도 이제 막 법안을 좀 읽어보면서 따져봤습니다. 이게 또 속임수냐 뭐냐?
근데 제가 판단해 보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면 얘네들이 빠져나가기 어렵겠다고 생각을 판단한 겁니다. 좋다. 대신 괄호 안에 넣지 말고 풀어라. 그러니까 국민연금공단의 소재지와 기금이사가 관장하고 부서의 소재지를 전라북도 한다고 푸는 거죠. 그러면 국민연금공단하고 가려고 해버리면 얘네가 다른 부서 만들어가지고 딴 데로 가져가도 우리 막을 수가 없습니다. 명시해서 공단의 소재지도 그리고 이 기본부의 소재지도 전라북도라고 분명하게 이중으로 박아놓으면 그러면 딴짓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극적으로 타협이 성립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과연 얘네가 이걸 동의해 줄까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마치 요건 뭐 에피소드입니다만 그날 아침에 목욕탕에서 전병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납니다. 오늘 우리가 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하려고 하는데 이거 좀 어떻게 좀 당신이 좀 나서서 거들어줘라. 근데 처음에는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끝나고 나올 때 또 이 얘기했어요. 이거 전라북도한테 정말 사활적인 것이다. 이것이 되면 민주당도 지지율 올라간다. 그랬더니 멈칫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뻥을 좀 쳤습니다. 이것만 되면 전라북도에서 민주당 지지율 10% 올라간다. 내가 책임지겠다. 그랬더니 가다가 갑자기 돌리면서 표정이 바뀌더라고요. 그 자료 좀 줘라. 내가 새누리당하고 대표 회담할 때 이 얘기 하겠다. 그 자료를 바로 줬죠. 저희가 이제 법안 심사를 막 하면서 감론을박 하면서 새누리당 여전히 반대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하죠. 입시를 몇 시간 동안 계속 하던 차에 갑자기 연합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기금운용본부를 전북으로 이전하기로 전격 합의. 이거 목욕탕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뭐 둘이 합의가 없어도 저희는 복지위원회에서 통과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누리당이나 정부가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나중에 하면 야 여야가 합의했는데 왜 그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시간 동안 감론을박하다가 그 한마디 딱 뜨니까 이제 내가 딱 보여주면서 얘기해. 새누리당 의원이 보고 야 이거 합의했다. 이거 이제 빨리 끝내자 했더니 뭐 그랬으면 그렇게 합시다라고 통과된 거예요. 근데 끝까지 새누리당 의원 4명 중에 2명은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반대하는 기록을 남기고 그러나 방해는 안 한 거죠. 내가 미리 얘기했죠. 전날 밤에 이거 우리 합의 처리라고 하니까 당신 우리 좀 도와줘라. 그랬더니 자기는 반대돼요. 그러나 우리 김성주 의원이 주장하니까 내가 끝까지 반대하진 않겠다. 라고 미리 사실은 이제 합의를 받아놓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복지위원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 27일 날 본회의장 제가 직접 아까 봤던 대로 법안을 낭독하면서 표결해서 압도적인 차이로 통과가 됩니다. 이걸 통해서 좀 우리가 좀 전라북도 좀 낙후된 지역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당시 이제 신문하고 인터뷰 내용입니다. 자, 뭐 이게 기금본부 얘기는 제가 여기까지 좀 하고요. 또 하나 잠깐 뭐 말씀드린 게 KTX 열차 문제입니다. 저도 좀 전에 열차를 타고 내려왔습니다만 전주에 열차가 전주역이 없어서 익산역에 내려와서 다시 또 차 타고 왔거든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전라선은 왜 이렇게 부족하냐. 그러니까 이제 철도청 얘기는 승객이 적어서 우리가 적자라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계속 의문이 드는 거예요. 제가 용산역에 출발해 보니까 광주 가는 차는 좀 비어서 가는데 전주 오는 차는 좀 차서 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자료를 요청했어요. 철도공사에다가 경부선하고 호남선하고 전라선하고 승객 이용 현황을 달라 했습니다. 받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루에 운행하는 횟수가 그 경부선이 154회예요. 호남선이 44회예요. 전라선이 12번, 하루에 12번 왕복. 한 것이 6번 가는 거죠. 근데 승객 이용객을 보니까 전라선이 제일 높아요. 그러면 이제 그 속인 거 아닙니까? 경부선이 제일 낮아요. 호남선이 다음이고. 그러니까 경부선은 참 5분마다 10분마다 다니고 우리는 몇 시간마다 다니니까 기차 이용이 불편하잖아요. 왜 똑같은 세금 내고 대한민국 국민인데 왜 이렇게 호남을 차별하냐. 이거 늘려라. 이렇게 했습니다. 최소한 2배 늘려라. 20표로 늘려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뭐 기차가 열차가 없어서 안 된다라고 뭐 계속 하길래 이거를 이제 언론에다가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 난리가 난 거죠. 호남 차별받는다 열차로도 이게 되니까 철도공사 굉장히 입장이 좀 난처해졌습니다. 그래서 철도공사 사장을 만나자. 만나서 당신하고 담판을 짓자라고 해서 이제 다음날 그 다음에 요 오른쪽 끝에서 철도공사 사장입니다. 저희 전주시 의원들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 회장들 이런 분들이랑 같이 해서 전라선 전주로 오는 열차를 늘려라고 요구합니다. 2배로 늘려라. 그랬더니 이제 사장도 이제 미리 자기들이 보기에도 너무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해서 편수를 늘리겠다고 저희한테. 근데 처음에 가져온 것은 순천 박람회 때문에 늘어난 임시열차 2번, 그 다음에 저희가 7시에 사실 서울에서 막차가 떨어져요. 근데 7시면은 뭐 일도 못 보잖아요. 늦게 9시대로 막차 하나 늘려라 해서 막차 하나 늘리고 임시열차 2개 해가지고 3편을 늘리겠다고 합니다. 임시로. 우리는 임시는 그건 안 된다. 순천 박람회가 끝나도 그대로 유지해라 라고 해서 그건 자기네들 아무튼 그런 방에 노력하겠다고 하고 결국 3편 증편해서 18회 하루에 9번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는 9번 다 했는데 그것도 작년 연말에 한번 찾아왔어요. 철도공사에서 지난번에 임시로 넣은 거 2개는 이제 순천 박람회 끝났으니까 빼야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장이 끝까지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해서 계속 하라고 해서 지금도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것도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좀 불편하게 물론 우리도 편하지만 서울서 전주에 한번 오라고 할 때 사람들이 뭐냐면 교통이 불편하다고 해서 안 오려고 그래요. 열차만 자주 다니면 그럼 훨씬 더 좀 낫거든요. 이거는 이제 2015년 호남 고속철 전주 개통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좀 많이 다니게 돼서 서울하고 오가기가 좀 훨씬 더 편해지고 투자도 좀 많이 좀 유치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지역 이제 예산 관련된 확보, 요거는 의정 보고서에 들어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국민연금공단은 유치한 거로 끝난 게 아니고 잘할 수 있도록 기숙사도 지어져 와서 할 거 아닙니까? 기숙사 건립비용 집어넣습니다. 또 이게 오면은 이게 컴퓨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도 예산을 포함시켜서 순조롭게 이전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예산 확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세상 일에 중요한 게 있고 급한 게 있습니다. 우리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근데 도로는 없으면 약간 불편한데 뭐가 시민들이 정말 힘들까? 비 오면 침수되는 겁니다. 근데 전주에는 유난히 덕진구에만 진북동의 어흥골, 팔복동의 야전리, 그 다음에 전미동의 진기마을, 진기뜰 이런 데가 상습 침수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니 도대체 지금 이 도시에서 비만 오면은 집이 침수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그런 데가 어디가 있느냐. 이것부터 먼저 해결해. 다른 거 돈 쓰지 말고 이것부터 하자고 그래서 그 침수 예산, 이거를 한번 확보합니다. 그래서 지금 팔복동이 가장 많이 야전마을 예산 한 50억 정도 했고 전미동이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8억 원, 어흥마을, 어흥이 8억 원에 사업 시작됐습니다. 이게 거의 다 한 100억 원 정도씩 들어가는 사업들입니다. 이거는 계속 국비 확보를 해서 세상에 하늘 쳐다보는 이런 어이없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 게 이제 제 가장 큰 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요. 전주가 보건소가 하나뿐입니다. 완산 보건소만 있습니다. 덕진 보건소가 있긴 있어요. 구청 옆에. 근데 진짜 보건소가 아니에요. 이름만 보건소지 진짜가 아니에요. 진료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덕진 보건소를 새로 짓는 게 저희 수건 사업입니다. 장소를 어딜까 할 것인가는 많이 지금 얘기되고 있고요. 그런데 보건소 하나만 있어봐야 그 가까운 동네 사람들 혜택을 보죠. 그러면 멀리 사는 사람은 어떡하느냐. 그래서 제 생각은 큰 보건소 하나 두고 동네마다 보건시설 하나씩 다 만들겠다는 겁니다. 원래는 노무현 정부 때는 그게 계획이었어요. 근데 그게 진전이 안 됐어요. 왜? 병원에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면 우리 손님 뺏긴다라고 하는 그런 좀 불만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주사 놓고 진료하고 이런 건 보건소에서 안 하면 돼요. 대신 건강 상담해주고 그다음에 교육시켜주고 운동해주고 이런 거 해주면 되는 겁니다. 사실 그것만 잘 받아도 병원에 안 가도 됩니다. 그걸 만들어야겠다고 하는 게 제 오래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전주시가 예산을 합니다. 국비 지원이 없는 사업입니다. 따로 짓게 됩니다. 그 결정돼 있어요. 그리고 보건시설을 먼저 하나 더 만들자. 그거 하는데 9억 들어갑니다. 이게 원래 정부 안에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예산은 정부가 일찌감치 3월 달에 시작해서 8월이면 완결이 됩니다. 그 후는 무슨 수를 써도 반영이 안 됩니다. 이번에 전주에 보건소도 하나 없다. 보건시설 하나 더 하자라고 해서 9억 예산을 넣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저는 계속 동네마다 권역별로 보건소를 많이 만들어서 언제든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구상인데 그거를 아무튼 어렵게 싸움 끝에 넣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제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경로당 난방비도 원래 정부가 포함 안 되는 것을 이번에 민주당이 끝까지 요구해서 합의해가지고 난방비가 추가돼서 좀 겨울 좀 따뜻하게 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거는 또 같이 제가 직접 복지를 해드립니다. 자 이제는 제가 뭐 지역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나라, 전라북도 차원에서 한 거고 구체적으로 덕진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것인가가 또 제 의무고 관심 아니겠습니까? 그 사업은 덕진 제가 희망 만들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건 제 선거 때 제 공보물에다가 얘기했던 거였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들은 제 나눠드린 의정 보고서에 들어있을 텐데요. 이걸 왜 시작했냐? 제가 우리나라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구체적으로 덕진에 대해서는 이게 선거 때 공약입니다. 덕진 희망 만들기라는 표현을 썼죠. 자, 덕진공원 건지산을 세계적 명소로 만들자. 팔복동을 첨단 산업단지로 하자. 동네마다 도서관을 많이 만들자. 복지관을 곳곳에 지차. 전라북도 대학로를 젊은이들의 천국으로 만들자. 단독주택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하고 안전한 보행길을 만들자. 버스 타기 즐거운 전주를 만들자. 이게 제 선거에 또 공약했던 겁니다. 이거를 하나씩 다 풀어서 이렇게 8개 하고 5개 합쳐 13개 사업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덕진구인데요. 덕진구 공통사업이 8개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버스 문제, 도서관 문제, 골목길 이런 거, 덕진공원 명소화 이런 것들은 꽂은 거고 권역별로 팔복동은 첨단 산업단지 중심으로 가자. 덕진동은 대학가 전북대 주변을 좀 더 젊은 그를 만들자. 인호동은 이게 지금 전주역 근처가 완전 공동화되어 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다 채울 것인가. 여기 우아중 지역은 이 역세권, 전주역 아중역 쪽 어떻게 할 건가. 뭐 이런 거 구상으로 해가지고 농촌 번역과 합쳐서 5개 번역을 나눠서 사업을 합니다. 그 사업을 하는데 제가 다 혼자 할 수 없으니 여기 계신 우리 시의원님들한테 하나씩 이렇게 책임을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 시의장에 포함 우리 시의원분들이 전부 다 요 하나씩 맡아서 저와 같이 인호동 1동에서 제가 발표한 건데요. 구체적으로는 제가 한 가지만 사업만 설명합니다. 덕진공원 건지산 명소화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덕진공원이 옛날에는 전주에서 최고 좋은 곳이었습니다. 외부에서 사람들 오면 다 그리 모시고 갔었고요. 또 결혼식 끝나고 난 다음에 피로연도 다 거기 가서 하고 연애도 거기서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덕진공원에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왜? 한옥마을이 너무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완산구에 한옥마을 쓰면 덕진구에도 뭐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게 뭐냐? 덕진공원이다. 이걸 한번 잘하면 키워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으니까 이 덕진공원의 물을 좀 깨끗하게 해줘야 그 다음에 숲을 좀 더 잘 해보자. 길을 좀 잘 만들어보자. 뭐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요. 이게 옛날 단오날 이 물맞이하는 장면들 이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연세 많으신 분들 기억나세요? 실제 하셨던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어머님들 다 있으시군요. 예. 이때는 물이 깨끗했어요. 근데 지금 물이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물을 깨끗하게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야지 가서 이 목욕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현장을 답사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물이 더러워졌냐 봤더니 깨끗한 물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고여있으니까 썩는 거고요. 그럼 어떻게 깨끗한 물을 드릴 것이냐, 지하수를 팔 거냐, 전주천 물을 끌어들일 거냐, 그것은 다 안 좋은 방법이에요. 제일 좋은 거는 옛날에 건지산에서 흘러내려던 그 물을 잘 모아가지고 이 덕진 호수에다가 집어넣는 것이다. 그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전문가들 모아서 하고 직접 답사를 다니면서 몇 차례, 10차례 가까운 토론회를 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전주시 돈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환경부를 부릅니다. 이거 환경부 사업, 국가 사업을 하자. 한 100에서 150억 정도 사업으로 해서 그 옛날 물기들을 다시 좀 복원해내고 그 깨끗한 물을 덕지없이 넣을 수 있는 대규모 환경 프로젝트를 하자라고 제안합니다. 환경부가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용역,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업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환경부 불러서 이 얘기하고 비 오는 날인데 같이 환경부 담당자 돌아다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길입니다. 이 길이라고 하는 게 차가 다니는 게 길이 아니라 사람도 다니고 자전거 다니는 길이거든요. 근데 지금 덕진공원 주변에는 이 차가 더 다녀서 사람들이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일방 통행으로 좀 만들고 사람들이 걸 수 있는 길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거는 이미 제가 도의원 때부터 예산 확보해서 사업이 올해 들어가면 올해 아마 마무리된 아주 깔끔한 멋진 편안한 길인데 그 이름하여서 그린웨이, 녹색길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앞에 아마 다 정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물원 쪽으로 가는 길, 이것도 좀 손 좀 보자. 그래서 이것도 사람도 걷고 자전거 다니고 차도 다닐 수 있는 그런 안전 길을 만들자는 이것도 용역을 거쳐서 사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회의를 전문가들이 돈 한 푼 안 받고 했습니다. 아마 이거를 따지면 몇 억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데 만약에 시가 이거 용역을 교수랑 냈으면 몇 억 낼 건데 돈 한 푼 안 드리고 이분들 우리가 사는 전주니까 당신들이 좀 봉사 좀 하시오라고 해서 제가 굉장히 미안한 일입니다만 국회의원 백으로 그렇게 좀 부탁을 해서 이분들 잘 도와주셔서 어떤 멋진 계획들을 돈 한 푼 안 들고 만들어서 시에다 전달했습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제가 내용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도 제가 지역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1시간 내에 약속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설명을 여기까지 좀 마치고요. 시간이 짧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좀 질문을 좀 주시면 그거에 제가 좀 답하는 그런 순서로 한번 좀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중간 쉬는 거로 해서 제가 열심히 잘 졸자고 들으셔서 고맙다고 먼저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제가 잠깐 좀 앉도록 하고요. 질문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 갖다 드려요. 예, 우리 김일호 회장님, 예. 우리 주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김암 일동에 사는 김일호입니다. 제가 김성주 의원님이 시정 보고를 한다고 해서 열의를 제끼놓고 왔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화면에도 봐갖고 좀 이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기금운용본부가 이것이 저는 솔직히 신라백제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만은 백제가 신라를 이길 수 있는 장래의 하나의 큰 사업장이 됐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두 가지만 자 우리 돈 문제 하나 하고 또 우리 전라도 전주에 관한 문제를 우리 김성주 의원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초심 의원으로서 아주 우리 서민적인 보통 사람들의 역할을 제일 잘하신 우리 김성주 의원님을 저는 믿습니다. 초심이 언제까지 그대로 가리라 또 믿고 그런데 조금 전에도 아까 KTX 얘기를 했습니다. 5년 전인가 지사께서 익산 역사를 거기다 아니고 춘포나 왕궁이나 아니면은 목천폭계로 이것을 삼시 전라북도가 전라선 호남선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정차장을 그렇게 해야 한다. 그래서 그 시너지 효과를 노려야 한다.
아주 그렇게 얘기를 해서 난 참 지사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거기다가 목천 국회로 와서 비행장이 긴재 들어갔다면 이건 금상첨화입니다. 한마디로 그 시너지라는 것은 그 소위 몇 제곱으로 부를 겁니다. 그만큼 그 교통 인프라가 지역 발전을 가져오는데 지금 그런 게 다 무산됐습니다. 특히 기금본부가 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비행장입니다. 이 비행장을 우리 의장님도 와 계십니다만 의원님들도 계시고 도의원도 계시고 그러는데 우리 지역이 발전하려면은 제일 먼저 지금 비행장을 너도 나도 유치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서는 발전 못합니다. 아까 KTX도 물론 좋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비행장을 앞으로 과제로 큰 과제로 우리 김성주 의원께서 삼으시고 기금본부를 유치했듯이 그런 열정과 밤낮 노고를 아끼지 않는다면 반드시 유치해야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보건소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금암 일동이 전라북도 월가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교통의 요지고 그래서 이곳에 우리 전주 덕진구 보건소를 유치할 수 있도록 검토를 적극적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할 말은 많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걸로 줄이겠습니다. 앞으로 중심으로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몇 분 질문 같이 받고 답을 제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양민국 위원장님. 저는 금암 이동에 살고 있는 양민구입니다. 방송 및 신문에서 보고 듣고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또 오늘 의정부에서 기금운용부에 관해서 들었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의원님께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동안 의원님께서는 기금운용본부 유치를 위해서 노력과 열의를 가지고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금운용본부를 전라북도에 유치한 것은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항을 아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과연 일자리 창출은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경제적인 효과는 얼마나 있는지 이런 등등을 구체적으로 가능하시면 수치로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기금본부 유치 후 정착을 위해서 김성주 의원님께서 국회에서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을 초청하여 전주에 살기 좋은 마을이라는 것을, 지역이라는 것을 많은 홍보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 및 의료, 기숙사 유치 등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쭉 듣고 답변을 한꺼번에 해주실 계획이시니까요. 기금운용본부 사후 대책 관련 그리고 시너지 효과를 질문해 주셨고요. 또 좀 김성주 의원님에게 질문하실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우선 그러면 없는 것 같으니까 답변하시는 도중에 또 생각나시면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손을 들어주십시오. 예. 그 두 분 질문을 제가 좀 합쳐서 가급적이면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김일호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아쉬움이죠. 저도 오늘 전주역에서 저기 기차가 없으니까 익산역에서 내려서 여기 와야 되는 불편한데 그게 처음에 그 현재 익산역이 아니고 좀 나와서 전주와 익산과 김제 중간 정도에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전라북도를 위해서 좋았을 거고 익산 시민들을 위해서 좋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당시에 아무튼 익산의 지도자들이 안 받아들였습니다. 뭐 정말 아쉬운 일인데요. 뭐 지난 거는 어쩔 수 없고 대신 이제 지금 그 익산역에서 내려서 전주까지 오는 게 시내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이번에 그러니까 이제 올해 예산에 그 길을 외곽으로 뚫는 그 길 예산 220억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쉽지만 그렇게라도 조금 더 전주에 오는 시간을 조금 더 줄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열차도 중요하지만 비행장 꼭 있어요. 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김제 비행장 참 아깝습니다. 뭐 김제 지역에 좀 반대가 좀 있었고 또 가까운데 군산 비행장이 있는데 또 비행장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라는 반대 의견도 있었는데 문제는 군산 비행장이 그게 우리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 공군 비행장입니다. 우리가 비행기 뜨고 할 때마다 돈을 내야 되고요.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국제선을 띄우려고 해도 미군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 제가 몇 년 전에 김한주 지사랑 가서 미국의 워싱턴에 그 미국의 의원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이제 아테소 의원 위원장인데 우리 그 비행기 뜰 수 있도록 좀 미군한테 좀 잘 좀 얘기해 달라고 그러는데 뭐 말은 알겠다고 하는데 지금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 입지가 어디가 좋을 거냐는 문제도 있지만 그게 우리 게 아니어서 우리 마음대로 못 한다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근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지방공항이 지금 다 적자입니다. 뭐 우리도 군산도 마찬가지로 뭐 하루에 몇 편 안 뜨는데 근데 그렇게 이용도 적은데 그렇게 공양을 몇천억 들여서 만들어야 되냐라고 하는 반론도 또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고려해서 앞으로 저희가 이제 새만금이 본격적으로 되고 혁신도시가 조성되면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결국은 그 지역에 비행장이 있느냐, 공항이 있냐를 따지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혁신도시의 발전, 새만금 발전에 따라서 공양을 갖게 되는 건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양민구 위원장께서 보건소 문제, 이거 이제 위치를 말씀하신 건데 지금 뭐 보건소를 한다고 하니까 각 동네마다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동네 와야 된다고. 그 경쟁이 아주 세고 그때 우리 시의원님들끼리 서로 막 이렇게 많이 우리 동네 해야 한다고 주장을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가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어디에 둬야 시민들이 가장 편하게 많이 이용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완산구 보건소가 있는데 그 옛날 무슨 어디 고사동 안에 들어가 있어서 어딘지도 몰라요. 불편해요. 그렇게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짓는다면 큰 도로변에 보건소가 번듯하게 지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오가면서 지나가다 보고 승용차 없는 사람도 버스 타고 가다가도 내려서 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어디가 제일 좋은지는 우리 주민 여러분들은 경쟁을 금암동이 좋다, 뭐 덕진동이 좋다, 송천 경쟁하시고 결정은 객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누가 어디에다 둬야지 우리 시민들이 더 이용하는데 많은 사람이 편할 건가. 그렇게 맡겨요. 저보고 자꾸 국회의원 보고 위치 결정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김암동에 결정하면 송천동 분들이 삐질까 됩니까? 그거는 저는 우리 시의원님도 너무 그만 경쟁하지 말고 다수의 뜻에 따라서 좋은데 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대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소 하나 들어가 봐요. 그 주변 사람들만 조금 먼 사람들 못 하잖아요. 제 구상은 보건소 하나가 아니라 지소 여러 개 해서 동네마다 똑같은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약간 좀 조금 속도는 있겠지만 참아주시고 제가 또 보건소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해 갈 테니까요. 어디가 먼저 생기고 좀 늦게 생기고는 있겠지만 아무튼 최소한 덕진구는 그동안에 우리가 완산구에 손해를 좀 많이 봤으니까 이번에는 덕진구부터 좀 많이 좀 해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기금본부가 유치된 거에 대해서 뭐게 대단하냐 이 얘기는 제가 사실은 이거 처음에 공약을 제가 내걸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뜻밖에도 전라북도의 소위 지도자들은 많이 들었습니다. 김 의원 그거 안 되는데 괜히 그거 하고 있어. 또 마음에 상처만 있지. 될 걸 가지고 해야지. 이게 뭐냐면 패배주의. 우리 해봐도 안 되니까 괜히 해가지고 괜히 상처 입고 그것 때문에 다음에 떨어진다 이거죠. 근데 그건 도대체가 아니 그러니까 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건 어떻게 노력하느냐고 그 관계를 잘 이용해서 하느냐는 거지 우리는 제대로 저는 안 싸워봤다고 봐요.
아니 LH 한다고 무슨 현수막 걸고서 그렇게 와서 인터뷰만 했지 진짜 안 싸웠잖아요. 이거 다 뺏기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서울과 대모하면 뭡니까? 뺏기기 전에 해야죠. 그거는 저는 진실하지 못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기금본부를 유치하는데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제안했으니까 내 목 걸고 하겠다. 대신 다른 국회의원들도 실패하면 내가 책임 없게 지겠지만 당신들도 힘을 보태주세요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들 동의해주고 시작한 겁니다. 그 뭐라고 얘기해 다른 국회의원들이 이거 안 되면 우리 다음 국회의원 다 떨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국회의원 한 번 하면 두 번 오든지 간에 우리가 전라북도 대표로 나갔는데 같이 한번 합시다 라고 했더니 다들 좋다고 하십시다고.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자꾸 안 돼 보니까 미리 포기하는데 절대 포기 안 돼요. 저는 이 기금본부가 가장 큰 효과는 경제적 효과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맨날 안 됐던 건데 안 되는 거 되게 만든 거. 그래서 도민들한테 자신감을 가져준 게 가장 큰 전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는 이거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왔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이게 공장이요. 공동에 무슨 LS전선이란가 뭐 큰 기업이 왔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어쩌냐면요. 사람도 다 딴 데서 데려오고요. 주말 되면 다 금요일 되면 버스 타고 다 서울로 가버려요. 그럼 뭐에 월급만 여기서 받지 돈은 서울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실패합니다. 그래서 저는 혁신도시가 성공하려면 기금본부 위치가 전라북도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에 도움이 되려고 하면 이 사람들 여기가 살아야 됩니다. 자식들 데리고 와서 살아야 되고 학교도 보내고 자기도 여기 돈을 써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연봉이 다 1억이 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서울다 집 갔다가 여기서 전세방 얻어서 주말 되면 가서 서울 가서 돈 쓰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 무슨 수에 했더니까 내려와 살게 하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주 조건이 아파트 같은 데 잘 마련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애들 특히 교육시키는 거 다 물어봐요. 학교 어떠냐? 혁신도시 안에 초등학교 2개, 중학교 하나 새로 짓습니다. 고등학교는 우리가 조금 어려운 점이 좀 있어요. 상상고 같은 데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 쉽지는 않아서 대신 전주에 주소가 있으면 상상고 특례 입학가 있으면 조건이 기회를 낸다. 애들 데리고 와서 여기서 살아라. 뭐 이렇게는 얘기했고 어쨌든 제가 이 사람들이 보기에 여기가 시골이 아니고 서울보다 애들 가르치고 사는 게 더 좋은 곳이라고 느끼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그 가족들이랑 직원들 40명 왔을 때 제가 직접 나가 설명한 겁니다. 내가 여기 전주에서 태어나고 살았지만 나 여기서 공부하고 서울로 대학 갔다. 그리고 당신들 아이들을 서울에서 키우는 것보다 전주에서 키우는 게 훨씬 더 애들한테 좋을 것이다. 또 전주는 대한민국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애들이 많다. 걱정 말고 와라. 근데 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가고 난 다음에는 괜찮았다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올 수 있게 해야 되고요. 구체적으로 일자리가 몇 개 늘어나고 경제 도움이 될지 그거는 우리 전라북도가 만들게 다 했습니다. 저는 제가 도지사나 시장 이런 분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걸 끌어온 데까지는 정치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이다. 나는 여기까지다. 이제는 이게 잘 되고 하는 건 대신들 역할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 하나 유치하는 것처럼 세심하게 이 사람들이 여기와 살 수 있도록 당신들이 모든 편의를 제공해줘라. 학교면 학교, 쇼핑은 쇼핑, 병원이면 병원, 뭐 교통이면 교통 다 해줘야 여기서 사니까 좋다고 해야지 다른 기업들이 오고 사람들이 오고 돈이 올 거 아니냐라고 저희가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기에 따라서 엄청나게 좋은 게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그냥 에이 뭐 그냥 별거 아닌데 그러면 그냥 건물 하나 발랑 들어선 거에 그치고 그 사람들 주말 되면 다 서울 올라가서 우리한테 아무 도움도 안 될 것이다. 정말 지금부터는 우리가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질문 또 하실 분 또 있으면 한 분만 더 받을게요. 예. 시간이 좀 오래돼서요. 예. 마이크 제가 드릴게요. 앞으로 이렇게 어떤 분인가 이렇게 얼굴도 잘 비춰주고.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나저나 저 의원님 너무 많은 일을 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러 나왔습니다.
건지산을 저기 한다는데 제가 환경에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아야 우리가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명당돈 살리기하고 삼천천 살리기 또 한병로 살리기를 36년 해를 맞이했습니다. 근데 건지산 살리기에 거기에 우리 유치부부터 어르신들까지 환경을 볼 수 있도록 영상을 하나 조그마하게 지어줬으면 어찌겠는가 생각합니다. 할 수 있게끔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살 게 있습니다. 예. 되시나요? 최자, 두자, 성자요. 예, 지난번에 뵀었었죠. 예. 이거 영상, 건지산에 대한 영상 하나 만들어서 좋겠다 이런 얘기죠. 예, 뭐 좋은 환경이 돼서 좋은 아주 좋은 제안이십니다. 예. 그 제가 덕진공원 건지산 명수화 사업도 출발은요. 아까 한옥마을이 좀 떠서 덕진구 사람들이 보면 좀 자존심도 상해서 우리도 하나 좀 그럴듯한 거 갖자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었는데요. 제가 그거에 대한 확신을 하게 된 거는 제가 아까 김한주 지사랑 새만금 투자 유치하러 미국을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도의원 때인데 뉴욕에 갔는데요. 뭐 빌딩 뭐 수십 층 엄청나게 높은 빌딩도 쭉 지나가다가 갑자기 눈이 탁 트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무가 있고 숲이 있고 뭐 호수가 있고 그래요. 야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게 센트럴 파크라고 합니다. 센트럴 파크. 그게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공원이거든요. 뉴욕에. 근데 보니까 별거 없어요. 근데 그게 언제 만들어졌냐? 미국이 뉴욕시를 처음에 건설할 때 이 도시가 삭막하니까 거기다가 인공으로 땅을 파고 물을 채우고 나무를 심은 거예요. 인공을 만든 공원이에요. 근데 세계에서 최고의 유명한 공원이 센트럴 파크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덕진공원 건지산은 이게 인공이 아니고 공원 호수는 뭐 탔다고 합니다만 숲은 수천 년, 수천만 년 내려오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이게 보니까 면적이 그 뉴욕의 센트럴 파크가 103만 평이랍니다. 굉장히 넓은 줄 알았는데 103만 평이에요. 근데요 덕진공원 건지산 면적이요 106만 평이에요. 그러면 야 이거 인공적으로 만든 것도 세계적인 명소가 됐는데 이 자연적인 정말 다양한 수종과 이 도시 한복판에 있는 이 사람의 허파 같은 이걸 어떻게 잘 우리가 하면 세계적인 명소 되겠구나. 그래서 저렇게 확신한 겁니다. 대신 그걸 거기다가 무슨 건물을 짓고 뭐 시설만 이런 건 안 됩니다. 네, 그럼 실패합니다. 잘 보존해줘야 돼요. 사람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인공적인 시설은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생태를 잘 보존하고 나무와 숲을 잘 가꿔주고 이게 세계적인 명소가 되는 조건입니다. 그런 걸 잘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영상이라고 하면 저희가 한번 이 사업을 추진하는 영상을 좀 만들어서 하면은 좋겠다 생각해주고 아주 좋은 제안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저 약속을 지금 25분이나 늦었어요. 좀 밥으로 가셔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오늘. 좀 마무리 발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기 전에 우리 최찬욱 의장님께서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이렇게 모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애를 많이 쓰셨는데 제가 금암동 관련된 뭔가 질문이 나오면 최찬욱 의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기회를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제가 이 얘기가 너무 진지했는지 동네 말씀 안 하시고 굉장히 이제 이 대한민국 국민 전라북도 도민 시민으로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게 굉장히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최찬욱 의장님이 애쓰셨는데 주민들한테 말씀하실 기회를 못 가진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좀 있어서 우리 최찬욱 의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고 큰 박수로 좀. 어려운 시간인데 오늘 이렇게 성황을 이루어주신 우리 금암일동 2동 각 경로당 회원 여러분, 그 다음에 자생단체 회장단 회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김성주 의원님 보셨죠? 네. 다르잖아요. 초선임에도 벌써 2년 연속 최우수 국감 의원, 그 다음에 대안제시 역대 저도 국회의원 많이 봤습니다만
정말 존경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만 1, 2동은 지금 수건 사업이 우리 김일호 의장님이 보건소 지어달라 하셨는데 아까 마침 송천동 김남규 의원이 금방 자리를 비켜줬네요. 있었으면 또 거기하고도 대결이 되고 또 이명일 의장이 와 계신데 여기도 인후 1동도 지어달라고 할 것이고 그런데 그 문제는 아까 김성주 의원님이 아주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셔서 우리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마이크를 잡은 김에 김성주 의원님 도움을 받아가지고 우리 금암 1, 2등의 수건이 뭐냐 지금까지 급순환 해소하고 도시가스 다 공급하고 끝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요구하는 게 작년부터 정화조 좀 없애달라. 그 작년에 건의하셨죠. 금암 2동 경우는 약 4분의 3이 다 정화조가 없고 1동이 조금 더 덜 됐습니다만은 금년 사업으로 작년 연말에 구 KBS에서 사대보고 사거리까지 그 다음에 시외버스 터미널 인근 그 다음에 모래내를 중심으로 한 진북동 이렇게 해서 약 100억 여원이 들어가는 정화조 없애는 공사 설계 용역이 발주가 됐고 아마 설계가 납품이 되면 금년 하반기에 착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 또한 김성주 의원님 박수 한번 더 보내주시죠. 그 의외에 조그마한 사업들은 항상 저희들하고 아침 저녁으로 만나니까 거의 해결됐을 걸로 보고 앞으로도 미진된 부분은 여기 와서까지 말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 해야 될 좀 아쉽네요. 시간이 짧군요. 이렇게 끝까지 진지하게 들어주신 주민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마 제가 이 얘기하는 시민 정치인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직접 할 때 그만큼 그 도시가 또 그 나라가 발전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저희가 요즘 제가 소속한 민주당은 사실은 우리 주민들한테 그렇게 썩 좋은 평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저희는 정말 몸부림치면서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법안 발의도 민주당의 새누리당보다 훨씬 많이 합니다. 저희는 정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말 고민하고 많은 사람들 만나고 하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성이 안 차는데 저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왜 맨날 국회의원들처럼 싸우냐?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여의도에서 보니까요. 돈은 TK, 대구 경북이 다 가져가고 인사는 PK, 부산 경북이 다 해먹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 전라북도는 호남은 아무 몫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 뺏어가는데 외목도 못 찾고 있으면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국회는 싸워야 됩니다. 싸워서 전라북도 목 찾아와야죠. 그래서 저는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자기들이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 나라의 발전,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야 됩니다. 근데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민주당은 못 싸우냐? 좀 대책에 좀 싸워라. 밥을 다 굶어버리든지 의원직을 다 사퇴하고 길거리 나가라. 그 얘기 합니다. 그 얘기 들을 때 저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저도 꽤나 싸움깨를 한 사람이거든요. 전두환 때, 노태우 때 2번 다 감옥에 갔다 온 사람 아닙니까? 어느 누구한테도 저는 한 번도 숙이거나 뿌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박근혜 퇴진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 난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이 민주당이 선거에 져놓고 나서 대선에 불복하는 거냐? 저희는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탄핵시킨 옛날 민주당, 한나라당 다 망했잖아요. 선거 때. 국민들은 어쨌든지 간에 선택하고 나면 그 결과를 존중해야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장하나 의원이라고 아주 어린 30대 여자 비례대표, 청년 비례대표입니다. 얘기했을 때 속으로는요 어땠을까요? 속으로 어땠을 것 같아요? 말로는 쓸데없는 얘기 했네 라고 하지만 속으로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제가 말을 못 하겠습니다. 다음날 또
신문에 나올까 봐서 심정은 똑같은 겁니다.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명백하게 부정을 저질렀는데, 근데 선거로 진 것은요, 선거로 이겨야 됩니다. 지나간 선거는 어떻게 되돌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때 당했으면 다음 선거는 안 당해야 되고 이겨야 됩니다. 이기는 게 옳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때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우리가 3%를 진 거거든요. 3%를 많이 차도 아니에요. 왜 졌는가? 수준이 부족하죠. 쪽수로는 영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재벌들, 그 언론들, 뭐 종편들, 조중도 동원하는 그 왜곡을 우리가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뭉쳐야 되는데요. 우리는 사실 나눠져 있습니다. 요새 민주당 또 무슨 신당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게 나오면 100% 집니다. 서울시장 박원순 떨어집니다. 경기지사 떨어집니다. 지금은 민주당이 서울시장, 구청장은 24명 중에 21명이 민주당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상대는 하나인데, 여당은 하나인데 야당이 둘 나오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떨어지죠. 그러면 우리는 다음 대선 해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자니까. 우리가 영남이면요 괜찮아요. 호남은 호남 똘똘 뭉치고 다른 지역도 좀 더 땡기고 영남도 조금 더 끌어 땡겨야 이기는 구조예요. 그게 우리가 어떻습니까? 쪽수가 적은데. 근데 거기다가 우리만 또 갈라서 하나 또 나온다. 우리는 만년 야당입니다. 만년 저 사람들이 다 돈 갖다 자기들 지역에 갖다 쓰고 인사도 자기들이 다 해먹는 거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대구하고 포항 고속도로가 12차선이에요. 12차선. 그 왜 그래요? 포항 이명박 대통령 행님 갖다 쓴 거 아닙니까? 몇 조를 가져다가 우리 할 때 그 왜 그렇게 만들었냐 물어보니까 전쟁 난 유사실 때 활주로 쓰려고 한대. 그 미친 거 아닙니까? 또 제가 또 하나 또 얘기해야 돼요. 남해선이 철도가 있습니다. 전남에서 시작해서 저기 저 경남까지 가는 건데 또 동해선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타당성이 없다고 감사원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예산해 보니까 여수로 지나가는 남해선은 3억 반영하고 동해에서 출발하는 동해선은 이미 수백억을 반영해가 1,000억이 넘어갑니다. 그런 걸 뻔히 아는데 그걸 왜 내버려 둡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 심의하다가 새벽 3시, 4시에 대구의 지하철 예산을 원래 없는 거 50억 넘어 보면서 올스톱 시킨 거 아니에요? 퇴장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9억 보고서 넣으라고 진짜 정부 상대 싸우고 사정 별짓 다 하고서 넣는데 오늘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없던 게 50억을 대구 예산에 넣는데 그거 왜 내버려 둡니까? 병신이죠. 판 깨버린 겁니다. 다음날 아침 10시 반까지 끌었어요. 그 결국은 사용 안 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다시 들어간 겁니다. 이 세상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정말 소수파고요. 비주얼 힘이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단합해야죠. 저는 민주당은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배출했고 상대는 민주당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집권 가능성이 있거든. 자기 진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민주당을 사실은 좀 부족하고 서운하고 못마땅하겠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 정말 죽으라고 열심히 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민주당이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하시고 힘을 좀 모아주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마치도록 고맙습니다.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